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되냐 보자. 그래서 무엇이었지요? 성강정, 육감정. 자, 그 다음에 한편 대웅전을 향해 일직선으로 건너는 석조 구름다리를 와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등허교로 갖고 있죠. 밑으로는 맑음을 흘려보내고 그 위에 두각을 세워서 경건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화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선이 놀다 가는 곳, 그래서 즉 도교적 영향이 있고, 이들 보도가 한데 어우러져 환상의 경관을 연출하게 된다. 이처럼 송광사를 대표하는 경관인 육감정과 우화각, 그리고 두 건물 사이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 우화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화각이 말하자면 무지개다리, 홍교, 그래서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송광사의 일주문 왼쪽 쪽에 개통 건너편 무리로 단간을 내밀어 석주를 딛고 서 있는, 그러니까 물 밑에 석주가 들어있어요. 육감정은 보통의 정자처럼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보통은 정자가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허선사가 시를 쓰기 좋아하는데, 역시 경허선사가 또 이 정자 하면은 그냥 못 지나가죠. 그래서 누각에서 또 했는데, 누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임경당이라는 큰 건물로 대청마루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수의 형으로 앉은 80칸 규모의 큰 건물인 임경당의 뒤를 열고 수심을 향해서 5칸 청마루를 T자형으로 끌어내갖고 수상의 그림자를 들이은 누각으로 가보셔야 돼. 설명하기가 어려워. 만들어 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용도로 이름표를 달았으니 그 중에 청마루인 육감정은 삼청각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육감정이라는 그곳은 불교와 불교의 선과 도교가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일주문 쪽 물가에 있어서 청로를 건너다 보면 육감정 편액 좌측에 나란히 이렇게 걸려 있어요. 삼청각이 삼청선각이라고. 그런데 이 육감정은 아까 누가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삼청선각은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건물 모두가 한 건물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고, 건물 안에 정자가 2개예요. 그러니까 이들 이름의 유래는 삼청선각이 최초이며 육감정은 판의 연호가 도강, 아까 도강 17년에 썼다 그랬죠. 그 이전에는 육감정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육감정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여진 것이더라. 육감정은 6개의 거울정자라는 뜻으로 6개라는데, 육감은 여기서 말했어요. 인식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 의미가 더욱 오묘하다. 여기서 거울이라는 수면에 대한 비유를 넣고 거울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잇? 육감은 정자 두각에서 내려다볼 때 불에 비치는 6가지 형상을 의미하는데, 능허교는 능자는 능가하다 할 때 능자야. 뭐를 든가? 초월해 간다 이런 말이야. 뜻이고 허는 피다임으로 대단해요. 빈 건마저도 능가하더라. 이거 선이 아니야.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도교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곳. 초월해. 뭐를? 허공을 초월해. 없다는 것마저도 초월한다는, 이게 진정한 중도불이야? 그렇죠. 하지만 진공은 묘유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능허교의 무자와 공의 초월이랄 때로 선불교의 근본 사상을 상징적으로 담은 다리가 능허교도라, 이런 얘기예요. 초월할 능, 능가할 능. 자, 우화각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수각이라는 뜻이었는데 정유재란 때 불탄 것으로 1774년에 다시 저 이름도 우화각으로 바꿨는데, 이거는 깃 우자에다가 화할 하자니까 여기는 또 도교적 의미가 있죠. 새의 깃털, 깃 우자니까 즉 날개라는 뜻이지만, 우화 등선이라는 등선이 생략된 것이므로 그 뜻을 몸에 날개를 실어서 신선이 오른다는데, 신선이 돼서 올라간다. 하여튼 신선도 무지하게 좋아했나봐. 선계의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의 토가가 용화가 있어. 그러니까 선가와 토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가와 토가가 어우러진 이름이 뭐더라? 능허, 교화, 또 어디? 육감정. 사찰에서 불교의 근본 사상에 할 수 있는 능허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다리 위에 세운 건물로 토가 용화에 유화각을 붙인 것이 매우 이치롭죠. 아니, 스님들 수행이나 하고 돛 닦을 일이지 뭔 놈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지어놨어. 육감정과 우화각은 송강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연과 건축미의 조화를 빼어낸 것이다. 또한 조계산 송강사 뒤에는 경치가 임한다 해서 임경당이 또 있어요. 경치에 임한다. 하여튼 아름답기는 아름다워. 임경당까지 있는 걸 보면. 그렇죠?
임경당에 딸린 작은 정자 이름이 바로 뭐더라. 전체 건물 이름은 임경당이고 육감정이 있고 우화각이라는 무지개다리가 있고 가 삼청성각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어요. 반쪽이 개굴물에 두 기둥을 버리고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다리 두 개가 강물에 빠져 있어요. 모습을 보게 된다.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이 싱싱한 건강한 산수가 자리하게 되며 좋은 휴식처를 세고 있더라. 육감정은 육근 즉 몸으로 보고 듣고 향으로 느끼고 맛보고 안입이설신의 색정향 미촉법을 느끼는 정자가 육감정이라는 곳이 그곳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감상할 감이나 거울감이라는 뜻보다는 안입이설신의 색정향 미촉법이 더 세서 반드시 선의 그 상징어예요. 송광노사의 백미로 유명한 육감정과 우화각이 있음이니 이들은 둘이 등하고라는 다리를 또 건너가가지고 허공마저 초월한다는 얘기죠. 정자로 속세의 묵은 때를 때려놓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청량각도 있어. 또 무엇이여. 누가 그저나 이 다리를 건너서 송광사로 들어가는 길이라. 청량각을 건너서 비로소 송광사 높은 채마가 도송나무에 가려 보일 때 말단 일주문이 나고 일주문 계단을 밟은 턱에 닿으면 그 좌측에 조개산 계곡에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위에 돌로 만든 무지개다리가 있으니 그 이름이 아까 말하는 뭐더라. 홍교도라 무지개다리를 건너 송광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리가 바로 능허교로 하늘로 오른다 들어가진 능허교 위에 날아갈 뜻은 나름단 정자 우화각이더라. 능허교 우화각 육감정 다 그게 그거죠. 육감정은 육감은 분석적인 사고에 중요하죠.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직진심 견성성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정신작용으로 이치나 경험으로부터 직접 판단을 통한 결론에서가 아니라 따지지 말라. 즉 직입적인 거 직입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직진심 즉 직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화각의 북쪽으로는 임경당이 있는데 편액의 이름은 육감정. 임경당은 경치에 임한다. 아까 그랬죠. 육건 안입이 설신을 가다듬어 마음을 비춰보는 정자라는 뜻으로 색상황 미촉법. 할은 언어로서 표현할 점 절제히 질러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동할 수 없는 진자의 지뢰가 불가피하게 소리다. 소리를 보면 뭐였 또? 의미 깨지 말. 이러한 의미의 할이 선중에 사용된 것은 중국의 당나라의 바주도 그리고 임제로부터 사용됐으니 임제에 의해서 꽃을 피웠죠. 우화각으로 보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신선으로 탈바꿈을 염원하들을 가진 우화각과 또 이제 어지간히 했네. 맑은 내물에 두 기둥을 넣은 육강들의 분명한 송광사의 백미로 계단을 가로질러 무지개다리 돌다리 은하기를 하고 그다 우화각을 지어놓았으니 그리하여 무지개다리를 건너가면 피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구도를 만들어놨으니 곧 우화각이라는 것도 피하는 세계로 들어간 달개자 신선의 세계로 오르는 우화각 성선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더라. 우화각을 지나 신선이 되니 신선들이 머무는 곳으로 지은 것은 삼청성각이더라 라고 자꾸 반복되고 있죠. 이 건물은 일부가 계단 쪽으로 튀어나와서 두 기둥이 계곡물에 들어져 있어요. 삼청은 도교 신선이 사는 곳으로 표현하는 것을 삼청이랬죠. 최고의 이상형 삼청, 옥청, 상청, 태청 삼천성각에 오르면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은 걸두는 빛을 잇다가 해서 이것을 육감정이라고 한다 했죠. 그 이상 더 이상 안 해도 다 알겠구만. 그죠? 육감정은 거울감이 아니고 육진 경계를 말한댔죠. 그 다음에 석상형 미축법. 그래서 경계를 말하는 거고 지혜로서 집착 없이 밝고 지혜롭게 비추는 정대라는 거예요. 토각은 토기옥불과 불거북의 털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이른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해서 이런 말로 부처가 안한하게 설했더라 이런 말이죠. 이것도 했는데 아까 반복된다 보다. 반복되나 보죠. 쥐가 찍찍거려도 부질없이 이루어보지만 거북이 털 쳐뜯으면서 옮겨갈 때 두 번 낸다가 지나가고 여기서는 우레와 바람소리는 느낌은 육근, 신근, 육근 중에서 신근, 우레는 육근 중에서 이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이, 그 다음에 바람소리는 촉감이니까 신근 중이에요. 중도부리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더라. 한 번 더 쓴 것 같아. 토각기만은 분비를 심는 절대경제. 토각기만만 외우시면 돼. 중도부리를 드러내는 선어죠. 전파는 1873년에서 4월에 쓴 것으로 경화가 이것을 찾았을 당시에는 1900년 봄. 육감정은 풍광에 흠뻑 빠진 경화와 허다한 좋은 경치 정황이 경화는 자신의 뜻을 펼칠 허기를 맞아서 영원함이 정황을 넘나들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 5년간 반짝해요. 경화사가 준웅의 겨워 경화의 풍치 속에는 자, 우리 경화선사가 이렇게 계속 날개를 폈었으면 우리 선불교가 좀 더 튼튼해지고 좀 더 살아있었을 텐데 그것도 운명이라고 이 천봉준 때문에 삼수갑산을 가고
거기서 끝이 나죠. 이 마음의 본체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켜 밖을 향해 부처를 향하고 상에 집착하여 그릇된 전도망상을 일삼고 있는 중생들에게 활임금이 솟아리고 있었으니 보살들을 구하는 자들이여 중도. 이거 아까 그걸 2번 했나 보다. 그죠? 그대로 찍어왔네. 꽝치는 토끼뿔의 소리를 들은 어느 날 우레바람을 보았는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치고 어느 날 우레바람. 어느 날 우레바람. 에? 이미 토끼뿔들을 먹이고 우레를 번성한 청강사파의 뱃속도로 무산 어려우들이 벽천을 오르는데 여러분도 오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르세요. 이것이 바로 중도불에다 생각을 일으키면 이미 한 발 늦었어요. 파기상종이라 아까도 했죠. 방아차기 답이라고 말하죠. 이거 다 말해줬네. 이 인간들이. 이 인간이 미쳤나봐. 원치 나갈래. 너무 자세하면 안 돼. 도끼뿔은 코함치지 않는다. 오 마이 갓. 해석을 다 해줘버렸네. 어느 날 우레바람은, 우레는 소리지 느끼는 촉감의 바람이 아니란지다. 야한 극단의 전도망상이 분별심을 완전히 아니라 이것이 바로 중도실상을 요구하는 분별심을 연청대 경지를 인도하고 있다. 이때를 향해서 무산 어른들이 벅천을 오르고 있는 경기를 보다. 우리도 같이 오르면 돼. 그래 안 그래? 별거 아니에요. 돛 닦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고 말하면 한없이 쉬워요. 우리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하면 돼? 실참 실구하면 돼요. 실참하면 돼. 해보지 않은 자는 말하지 말라야. 해보지 않고 맨날 이거 실천하지 않은 자가 맨날 입으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 없죠. 경언은 이렇게 외치고 앞으로 송강사에서는 무수한 깨친 자들이 산생하리라고 어려운 을을 빗대어 크게 칭송하고 있는 것이라 16국사 아니라 18국사가 나온 다음에 18국사 빨리 나와주세요. 오 끝났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홀로 앉아. 전국에 있는 선방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선방에 가면 잘 안 돼요. 옆 사람 신경 쓰이고 거기에 규율에 따라야 되고 돈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죠. 홀로 해야 돼. 홀로. 굴파고. 굴팔 필요도 없어. 내 집에 방구석 하나만 있으면 돼. 모퉁이 하나. 말했죠? 모퉁이 하나면 돼요. 자, 제 212장. 뭐냐? 송광사 3이라면서 치은화상 행장. 치은화상 행장에 틀린 곳이 180군데가 나와서 제가 새로 썼어요. 너무 많아 틀린 곳이. 오자, 탈자, 잘못된 해석 뭐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치은화상 행장은 경허선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좀 그 변질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로 썼죠. 경허는 1899년 11월 11일. 이 왼순 넘어 11월 11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아이고 자승 스님 웬일로 11월 11일 날 그 상월결사를 한다 했어. 어디서 또 그거는 주워 들어가지고 경허선사가 결사했다 그러니까 11월 11일에 맞춰가지고 잘도 해놓고 뭐 달라고 그렇게 급하게 가? 그렇게 급하게 가려면 경허선사 선양이나 하고 가라고 내가 몇 번을 말을 해. 에휴, 가슴이 또 아프다. 내가 경허선양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 상월결사가 아니고 그 뭐지? 자비술래였어요. 어디? 803일. 징글징글해. 803 통화사야 어디야? 거기서부터 걸어서 21일간 여기 응? 공원사 도달할 때까지 몸뚱아리도 별로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은 내가 21일간 죽다 살아났는데 경허선사 어떻게 선양하는 그거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아이고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먹을 것은 없지. 거기서 주는 것마다 내가 먹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것은 없지. 소금으로 연명해 왔다니까. 나머지 거의 반은 소금 가지고 소금을 연명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사는 것만도 기적이지. 아이고, 죽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 참. 그 인간들은 참 아리송해요. 뭐 실제로 죽었느니 안 죽었느니 별 오만 말들을 다 하고 무슨 사리가 참 미친 것 같아. 세상은 요지경. 잊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고 안타까운 일들도 너무 많고 수연행이죠. 뭐 11월 10일 해인사선사에서 정예교사를 마치고 이곳 송광사를 건너왔어요. 때는 바야흐로 1900년 1월 하순으로 경호는 그나 어두웠던 지난날의 슬픔을 떨쳐버리고 구름처럼 돌고 싶은 도시에서 송광사는 이곳 쪽에서는 송광사를 지나는데 때마침 겨울이야. 1월이니까 1월 15일이겠지 뭘. 1월 15일 날 그 동안거 결제를 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 그래가지고 하루 묵었다 이틀 묵는다 하다가 그 치연화상 행장을 쓰게 되는 그러한 인연이 됐죠. 그동안에 어두웠던 지난날의 슬픔을 떨쳐버리고 슬퍼. 이렇게 써있어요. 실제로. 어두웠던 지난날의 슬픔. 내가 구름처럼 돌고 싶은 뜻이 있어서 송광사 쪽에선 송광사를 내가 지나가는데 라는 뜻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냥 동안거 결제하러 왔어. 뭐 경호사가 일부러 찾아서 온 게 아니라 때마침 겨울의 마지막 날이라. 겨울의 마지막 날. 눈보라가 심하고 찬바람이 마주 배서왔더라. 경호는 잠시 들리고자 했는데 눈보라가 버려치니 할 수 없이 여전히 이틀밤을 선창에 머물게 돼. 여기서 선창이라고 하는 것은 선방을 말하는 거고 이틀밤은 신숙을 말하는 거고 이때 지은화상의 제자가 있었어요. 응? 자흥이, 금명이, 자상이. 금명당 있죠? 지난번에 금명당 했어요? 안 했어요? 자흥이, 금명당, 그 다음에 자상이 삼형제가 되게 말하기를 그 금명당이 이 금명당인지는 잘 모르겠다. 한문을 확인해야 되니까. 돌아가신 스승 치은화상께서는 잠깐 동안의 생전의 출세 도업이 비록 예조사와 가히 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치은화상이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잠깐 동안 생전에 몸을 놔두셨지만 보통 사람은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행장을 써달라 이런 얘기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가방끈들이 짧아가지고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경호선사가 가방끈이 길고 그죠? 대도사고 선지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곁들어서 막 경호선사한테 사정을 하는 거죠. 경호선사는 치은화상이 누군지도가 아니고 그 시기에 그 전해드는 그 귀속으로 들은 얘기는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근세에 복이 드문 분이니 돌아가신 스승의 만행을 법을 이은 제자가 마땅히 행장을 지어서 후세에 전하는 게 옳은데 지금까지 아직도 행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까 그 금명이하고 거시기가 머리를 조아래요. 경화에게 부탁하니까 경화는 나 그런 거 몰라. 나는 가방끈 짧거든. 나는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며칠을 더 머물면서 그럭저럭 행장을 써주게 됐어요. 경호선사는 그냥 이 가방끈이 길다 보니까 2, 3일이면 슬쩍 써주죠. 그래서 써주게 된 게 치은화상 행장이에요. 근데 이 치은화상 쓸 때 경호선사가 아주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가 나는 폐기 처분해야 할 인물이고 무용지물이다 했더니 이거를 또 윤창화가 끌어다가 경호가 자기 스스로 폐기 처분하고 쓰레기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 병신이요. 바보야. 바보냐 병신이냐. 인간이 왜 그 모양이야. 에휴, 또 이걸 내가 가슴 아픈 걸 해야 돼? 가슴 아픈 걸. 여백이호서 이양병나 26여년 의문치은화상 지덕 형원표 이인남부 형격이라. 미득 친구 이척심진하니 이 화상 어면 귀족하고 기용한특하여 심원 광무 4년에 동유 운유지과 하나 조계지 송광사 시저궁음 설옹풍명이라.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일일이 다 해석은 못 해드려요.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 경어집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 예, 그러니까 힘들어. 더 힘들고. 내가 호소에 붙여서 형사가 호소에서 얼마 살았죠? 20년간 살아요.
속이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뭐야 천장암 찾아온 그 누구지 나녀 하룻밤 재우지도 않았고 그냥 밥 한 끼 주고 좀 씻어주고 했다가 그냥 홀딱 문둥병이 걸렸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봉준 장군 그거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전봉준 장군 동학농면에 뛰어들어가지고 음치까지 왔는데, 나중에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시체까지 갖다 끌어다가 다 묻어가지고 그 저기 조카들 2명 데리고 또 다 보살피고 하다가 속이 문드러지고 걷다 대고 그 3인방 놈의 새끼들이 중놈이요. 여러분들도 다 중놈들이 자꾸 경호선사를 협박하고 해인사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와중에 이걸 써달라고 하니 경호선사가 참으로 괴롭죠. 내가 호소에 묻혀서 병을 치료하고, 여기서 그 병을 치료하기가 문둥병이에요. 사실은 문둥병이라기보다는 피부병인데, 신기하게 경호선사는 그 문둥병이 다 옮은 게 아니고 이 몸 안에서만 있었어요.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얼굴에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옮았어 피부병이. 그래서 게으름에 빠진 지 그거 치료하려고 내가 7, 8년을 허비한 게 한탄스럽다라고 이제 그 전봉준 장군 휘하의 진씨라는 사람의 그 마른 꽃이 피는 곳을 줬는데, 마른 꽃 가지고 해결이 안 됐답니다. 속상하죠. 20년이나 되었다. 에이그 속상. 게으름에 빠진 게 아니고요, 스님. 이걸 다 속일라니까 요따구로 써놨는데, 요따구로 쓴 거를 또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끌어다가 그냥 돼지라고 갖다가 경호선사 폄훼하는데 갖다 쓴 윤창화. 지은화상의 덕의 향기를, 지은화상이라는 분의 덕의 향기를 먼 발치에서 멀리서 그 향기를 들었단 얘기야. 지은화상의 덕의 향기를 먼 바람으로 들었지만 너무 남북이 멀리 떨어져서, 왜? 지은화상은 남쪽이고 경호선사는 지금 전봉준 장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병치한다고 게으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서고, 그래가지고 남북이 멀리 떨어져서 진이 찾아뵙고 마음의 때를 없애지 못했는데, 내가 마음의 때 좀 씻어보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겸손해요. 경호선사는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고 인간으로는 너무 아까운 분이고, 화상께서 엄연히 입적하셨어. 엄연이라는 건 뭐냐,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입적을 하셨으니 그 한이 매우 깊더라. 경호선사의 겸양지덕이죠. 내가 광무 4년 겨울, 광무 3년이면 1900년이 광무 4년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고 이걸 써준 거는 1901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죠. 광무 4년 겨울에 구름처럼 놀고 싶은 뜻이 있어서, 그렇죠. 말은 구름처럼인데 세상 걸 다 내려놨어요. 내가 있어서 내가 조계산 송광사를 왔어. 근데 때마침 겨울의 마지막 날이라, 이 겨울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12.12 이렇게 음력으로 12.12를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지금 음력 1월 15일 날 동안거 결제를 송광사에서 3일 선언해서 해주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2월이죠. 마지막 날이라 눈보라가 매우 심하고 찬바람이 배서웠더라. 에휴, 내가 호소에 붙여서 병을 치료하고 게으름에 빠진 지 20년이 되었다. 뻥. 넌 내영원 경호선사가 1879년 동학사 조실방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이듬해 1880년 2월에 천장암으로 갔죠. 그리고 5년 동안을 거기서 보임장을 하다가 1885년 5월 달에 내려오죠. 1885년 5월 달에 내려가요. 제자들을 지도하다가 1885년 6월 자신이 입었던 옷까지 주장도 탈바가지 등을 모두 태우고 하산하였어. 5월이요. 이후 경호선사는 호소에 붙여서 자신이 천장암에서 동침한 나녀에게서 이미 뭘 얻어요. 1885년 이전에 얻어요. 그래서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거기서 입었던 옷까지 주장하다 탈바가지를 싹 태우는 게 혹시 거기에 문둥병이 묻어 있을까봐 경호선사 스스로가 다 태우고 내려오시죠. 썼던 탈바가지 주장제 이런 것들을 싹 태우고 내는데 남들은 몰라요. 피부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내려와가지고 때로는 세간과 수석을 다루며 은거를 하는 대자유인의 생활을 겨우 20년 동안 호소에서 하죠. 1898년
범어사 주지, 오성을 주지, 범어사 조실의 초청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오만 잡것들 일이 많지. 1894년에 동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895년 4월 24일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고 오냐? 미치겠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1895년에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그 7월 달에 그 부석사로 스며들죠. 거기서 3년간 어린 용들을 지도하다가 1898년 5월 달에 그 범어사로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그 기간이 있어요. 되었더라.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사실은 경호선사의 삶은 파란만장해. 에이, 속상하죠. 운명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경호선사가 세속의 인연으로 전봉준 장군과 차남해 보이네. 그러한 1885년에 내려왔는데 1895년에 죽으니까 그 10년 사이에 엄청난 경호선사는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85년에 내려와가지고 1894년에 동학혁명을 일으키라고 했으니 그 사이가 이제 경호선사가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경호선사에게 주어진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실은 최근에 알려진 실화로 그동안 세간은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경호는 자신이 호소에 붙여서 쓸데없이 게으름에 빠진 지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뻥. 사실은 역적으로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는 그간의 일본 현병들의 눈을 피해서 숨은 산 고통을 자신의 행적을 겸양지대로 애둘러서 짐짓 거짓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야. 경호는 서두를 치운 화상의 행정의 덕의 향기가 먼 바람으로 철었지만이라고 하고 있지만 남북이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 친견하지 못한 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이제 아면이 입력하였으니 그 안이 깊다고 경호선사가 적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이게 초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두에. 그리고 경무 4년은 1900년 겨울이고 구름처럼 놀고 싶은 뜻이 있어가지고 조선성을 지나는데 구름처럼 놀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괴로워. 때마침 겨울의 마지막이라 눈보라가 심하고 찬바람이 배서웠다고 적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겨울은 1900년 양력으로는 2월이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한 해가 다 가지 않은 1899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1900년인데 음력으로는 아직 안 간 거죠. 1999년 12월. 이 취현화상 행정의 완성은 대양광무 4년 경자 하순이라고 적고 있어요. 경자 정월하순. 그러니까 정월하순이니까 그 1900년의 마지막 겨울이 아니고 1899년의 마지막 겨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갖다 또 이용해가지고 경호선사 나이가 무슨 무엇이 어쩌고 아이고 미쳐야죠. 다시 말하지만 경자년 1900년 정월하순이에요. 정월하순에 이거를 써줬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끄트머리 간다고 한 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 정월하순에 경호선사가 1월 15일이지 1월 15일 날 그 동안거 결제를 마치고 며칠 주무시면서 이걸 해주신 거예요. 이 행정의 마지막에 적고 있기 때문이다. 궁음은 섣달을 금음이라고 하고 섣달 금음날을 궁음이라고 그래요. 겨울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겨울의 마지막이 1899년 겨울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고 1월 정월 하순에 쓴 거니까 이게 궁음이라고도 하며 나패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지. 또는 귀신 단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수세라고 하여 밤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일.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섣달 금음날 밤에 잠을 자면은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게 이게 그 얘기야. 수세. 경호는 정확하게 이곳 송광사에 1899년 12월에 와가지고 1월 15일 날 동안거를 해주고 동안거 결제를 해주고 1월 말에 떠나시죠. 그때에 이 취현화상 행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1900년 1월 정월 하순. 경호선사는 취현화상의 덕의 향기를 번발하죠. 남북이 멀리 떨어져서 신세를 뵙고 마음의 때를 없애지 못했음을 상하고 화상께서 오면이 입적하였으니라고 적고 있죠. 또한 그 한이 득이 깊다고 설하고 있는데 때는 광무 4년 겨울 전봉준이 처형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로 세속의 인연이 이렇게 그동안 온갖 겪은 마음고생을 구름처럼 모든 걸 떨쳐버리고도 그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미 전봉준은 갔어요. 1895년에 가갖고 이미 간지 5년이나 지났는데 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니고 숨어 다녔겠습니까. 이거 조계산 송광사를 지나는데 때마침 겨울의 마지막 날에 말했잖아요. 1899년 12월. 에이? 그래서 눈보라가 심하고 찬바람이 배서서 다시 행선지를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거를 지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취현화상 행적을 지으려고 한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
어찌됐건 최원선사는 천봉준 장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을 쓰고 싶은 생각이 영포였어요. 영포였는데 그냥 그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써달라고 조르는데 마침 또 눈보라가 휘말차서 그 형사가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틀밤 주무시면서 신숙하시면서 이틀 동안에 쓰신 거예요. 이게. 자,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